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일론 머스크, 트럼프의 대형,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공화당 비판에 동참? 그리고 AI와 함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재정 논쟁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을 둘러싼 갈등과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가세하면서 벌어진 공화당 내 균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수조 달러 규모의 세금 및 지출 법안이 근소한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며 강하게 밀고 있는 정책으로 감세 연장과 국경 안보 예산 강화, 일부 복지 지출 삭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실제로 시행되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저항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공화당 내부의 반란입니다. 특히 억만장자이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소장으로 잘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최근 공개적으로 이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솔직히 말해서 예산 적자를 늘리는 엄청난 지출 법안을 보고 실망했다며 이 법안이 연방 정부의 효율화 노력, 즉 이른바 DOG 계획을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DOG, 즉 정부 효율화 부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어 온 예산 절감 프로젝트로 머스크는 이 조직의 간접적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오히려 효율화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비판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은 피했지만 모든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협상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것이라며 정치적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상하원에서 최종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 내 보수 강경파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위스콘신과 플로리다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더 큰 규모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며 현재 법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법안이 실질적으로 예산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하원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단독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2034년까지 적자를 약 2조 7천억 달러 늘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예산 조정 절차라는 방식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않고도 단순 과반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이마저도 공화당 내부의 반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백악관은 현재 DOG 삭감안을 별도로 마련 중입니다. 이 안에는 공영방송, 해외 원조, 공영라디오 등의 예산 삭감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 삭감안도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약 94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븐 미라는 이번 법안을 단순히 적자 포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더 큰 구조적 개혁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로 다시 떠오른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폐지를 지지하며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역시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정책을 지지한 바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나친 지출 확대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법안이 클 수는 있지만 아름답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트럼프식 수사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법안을 적자 감축이라는 명분 아래 성공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머스크와 보수 강경파의 반발로 수정이 불가피해질까요? 미국의 재정과 정치 그리고 공화당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시험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조안나 스턴과 제러드 콜이 AI 기술을 활용해 직접 제작한 단편 영화의 제작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영상 제작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제목은 나의 로봇과 나, 그리고 이 영화는 거의 모든 장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됐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제작 과정은 그야말로 기묘함과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안나는 영화의 시사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휴대폰은 꺼주시고 팝콘은 조용히 씹어드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보시는 모든 영상은 AI가 만든 것입니다. 제 목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처럼 진짜 카메라는 한 대도 사용되지 않았고 배우도 세트도 조명도 전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영화 제작을 위해 조안나는 과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함께 일했던 제러드 콜과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새로운 영상 형식을 실험해온 베테랑 제작자들입니다. 이번에는 최신 인공지능 영상 생성 도구인 구글의 V.O. 3화 런의 AI를 이용해 전적으로 AI가 만든 영상을 만들자는데 의기투합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천 개의 클립과 수많은 프롬프트,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동원해 단 3분짜리 영화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조안나가 효율성을 상징하는 미래형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코믹하게 담아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단순한 흥미거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첫째, AI는 이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가 만든 영상은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 먹는 기괴한 장면처럼 형편없고 우스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도구들은 첫눈에는 진짜와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교한 영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조명, 카메라 앵글, 배경, 인물까지 모두 AI가 생성했습니다. 특히 VO3는 AI 대화 기능과 오디오 효과까지 포함해 영상의 몰입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런웨이는 감정이 담긴 표정 연출과 인물의 움직임 표현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픈AI의 소라라는 도구도 테스트해봤지만 이 둘보다는 미흡했습니다. 둘째, AI라고 해서 노력이 덜 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본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도 높은 영상이 튀어나오는 마법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장면마다 수십 번의 반복과 수정이 필요했고, 제러드는 AI 영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전체 제작 파이프라인을 새로 설계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조안나의 얼굴을 AI로 재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장면마다 얼굴이 다르게 나왔고, 심지어 어떤 클립은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인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무려 1000개가 넘는 영상 클립이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AI는 인간의 창의력을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요즘 AI 콘텐츠를 두고 흔히들 엉터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안나는 이 실험을 통해 AI 영상이 기술적으로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결국 이야기에 진정성을 불어넣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영화 속 일부 장면은 어색하고 비현실적이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캐릭터와 유머, 그리고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자 했고, 그것은 철저한 인간의 창작 과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조안나와 제러드는 대형 예산이나 영화 촬영, 장비 없이도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총 비용은 수천 달러 수준이었고, 일부는 기업 측에서 실험용으로 제공된 리소스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AI 기술이 새로운 창작 방식의 문을 열어주었을 뿐, 그것이 영상 전문가나 작가, 예술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구는 아무리 정교해도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상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셈이죠. 조안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보세요. 이 짧은 말 속에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AI와 함께하는 창작의 시대, 기술의 마법은 분명 놀랍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인간의 감정과 창의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실험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